네, 유평, 유명한 사람의 평론이나 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떠평은 떠도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소개하는 거고요. 뽕평은 제가 이봉규니까 제가 그냥 논평하는 게 뽕평이고요. 지금은 유평인데요. 오늘의 유명한 사람의 글은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죠. 김순덕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촌철살인 대단하죠. 오늘자 실린 건데요. 제목이 국민 재산이 약탈당하고 있다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헛살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다. 성남시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몰랐다. 수도권 중소도시 시장 자리가 누군가를 수천억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인지 처음 알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는 특혜 의혹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선 캠프에 있느냐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다. 의혹의 인물이 대선 참모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다 그만 천기누설을 한 것 같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도 사실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는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설했다. 박지원과 만나 제보 의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려다 엉겁결에 정치 공작을 자백한 모양새다. 물론 이재명은 자신의 설계 덕분에 민간 기업이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 5,503억 원을 공공 환수했다고 자랑해 마지 않았다.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에 비리 세력이 있는지 어찌 알겠느냐는 주장이다. 그 화천대유가 짠 컨소시엄을 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선정해 사업을 맡겼으며 유동규는 왜 평소 이재명과의 친분을 과시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그보다 내가 충격받은 건 지방자치단체장 결심에 따라 특정 지역을 개발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이 막대한 이득을 보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권력은 그렇게 대단하다. 관이 쥔 인허가권이 민간에는 생사여탈권이다. 이재명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은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고 했다.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다. 그 규칙을 만드는 권력이 상식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규칙을 고집해도 국민은 약자일 뿐이다. 공영개발에 탈을 쓴 민영개발로 헐값에 토지를 내놔야 했던 대장동 땅주인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비켜가 값비싼 아파트를 산 입주민들도 힘없이 재산을 약탈당한 셈이다. 어디 성남시뿐이랴. 권력의 공공의 이름으로 국민 재산을 뺏어가는 형태는 문재인 정부대로 도를 더해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공공개발은 문자 그대로 사유재산 강탈이다. 1980년 전두환 국보위가 만든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문정권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누구나 집 역시 공기업의 강제 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 팔아넘기는 민관이익사업이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탄을 했다. 일본도 1960년대 폐지한 민간 아파트 분양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땅 한 편 없다고 문정권이 약탈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세금 때문에 움츠고 뛸 수가 없다. 지갑을 잡겠다며 거래세와 보유세를 올려대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이사할 수도 없다. 심지어 집권당은 집 한 채 달랑 가진 사람도 그 집에 오래 살수록 팔 때는 양도세를 더 내게 설계해버렸다. 아파트가 빵이면 뜯어서라도 세금을 낼 텐데 그럴 수도 없다. 후려쳐 팔고 줄여 사서는 세금만 바치다 죽든가 무산자가 돼 공공주택에 의지할 판이다. 차라리 내 집에서 늙어 죽겠다고 결심하던 나는 7월 다락같이 오른 재산세를 9월 또 내야 한다는 고지서에 기함하는 줄 알았다. 평생 일에 갖게 된 전 재산이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다. 그런데 감히 지하비와 부동산을 함께 가진 부녀자는 나이 먹을수록 오래 가질수록 무겁게 종부세를 때린다니 이런 징벌이 어디 있나 싶다. 그렇게 뜯어간 혈세로 국정이나 잘하면 또 모른다. 능력은 없으면서 공권력만 강해 곡물 거두기에 골몰하는 나라는 약탈 국가라고 했다. 국민을 강자와 약자로 편가르기 정치가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퓰리즘 독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거창한 이념 아닌 권력자의 이권 네트워크 약탈 정부를 위해서라고 포린 어페이스는 지적했다. 소유가 사라진 나라는 자유도 사라진다. 문정권보다 더한 포퓰리즘 정치에서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소유와 자유를 박탈해 권력자 이권 네트워크만 떵떵거리는 약탈 정부에서 5년 더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김순덕 대기자 칼럼이었는데요. 약탈 정부. 국민이 이렇게 저렇게 약탈당하고 있는 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촌철살인을 했는데요. 이게 김순덕 씨 본인도 이게 약탈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데
이 세금을 이렇게 올려서 아니 세상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세금뿐입니까? 간접세, 뭐 국민건강보험이다 뭐다 간접세까지 하면요 우리 너무 뜯기고 있어요. 뜯기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조세 재앙 일어나기는커녕 뭐 시위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백화점은 떵떵거리면서 들락날락하게 해주고 광화문 야외에서 시위는 못하게 하니까 9명인가요?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그나마 그 집회도 이렇게 무슨 날 되면 8.15 광복절 날 되면은 문재인 광복절이야? 펜스 치고 문재인 차벽 쌓고 개천절 날 차벽 쌓고 아니 그런 국경일 날 왜 이렇게 차벽을 쌓고 진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살고 싶으면 살 정책을 펴야지. 차벽 막는다고 살고 차벽 안 맞으면 죽어요? 재작년인가 개천절 날 어마어마하게 모인 그 수백만 명 광화문에 모인 게 그게 겁이 나서 막는 거죠. 이제 약탈하고 약탈을 안 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텐데 그러면 차벽 안 세워도 될 텐데 그게 아니지. 쓸 돈은 많은데 약탈해서도 못 써. 그러니까 또 국가 빚내고 그래서도 못 써. 표를 사야 되니까 또 표 사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약탈하고 국가 빚내서 포퓰리즘으로 표 사고 그러니까 국민은 약탈당해서 어지러운데 거기다가 집회도 못해. 이렇게 악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합니까? 몇 달만 참으면 된다고요? 그 말미에 얘기했잖아요. 이순덕 대기자가 5년 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5년 더 될 가능성이 지금 완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라고 아니라니까.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은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된 뭐 윤석열이 되든 뭐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든 황교안이 되든 그 사람이 무조건 당선되죠. 지금 국민적 분위기로 보면 대장동 사태가 이렇게 터졌는데 근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죠. 이재명이 아주 1등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오늘 쏟아내요. 이건 왜 그러겠습니까? 조작의 시초예요. 여론부터 조작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해서 정권 5년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권력의 맛을 알아서 아니야. 권력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죽어서 살기 위해서 대장동도 대장동이지만 그동안에 터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줄줄이 지금 여권 힘 있는 사람들 청와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 가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부정선거 또 지르고 그 부정선거 전단에 앞단을 미리 깔아야 되잖아요. 앞단을 깔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이렇게 해서 여론으로 선거가 부정으로 해먹어도 여론이 그전서부터 이재명으로 돌아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전에 잽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 쏟아내는 게 잽 날리는 겁니다. 나중에 부정선거로 카운터 펀치 날리고 게임 끝나면 더 약탈하고 더 탄압하고 이제 이봉규 같은 놈들 감옥에 어떻게 넣나 아주 그냥 먼지 털듯이 지금도 먼지 털어요. 털듯이 더 털겠지.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언론도 지금 부정선거 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급소가 부정선거라니까. 황교안 후보 혼자만 지금 급소 찌를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지금 8명 대선 경선 토론하고 있잖아요. 8명이 유승민, 하태경 빼놓고 나머지 6명이 이 부정선거 밝히자고 토론해서 막 쏟아내봐요. 그러면 언론들이 자동방으로 보도하지. 청와대, 선관위, 대법원 다 겁먹죠. 그러면 대법원 판사 제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은 직접 관여는 안 했다니까 부정선거. 대법원 직접 관여는 안 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같은 편이니까 부정선거라고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압박하고 대선 주자가 압박하면 보도가 막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장동 취재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법관들도 겁이 나서 이거 부정선거 맞습니다. 땅땅땅. 내 동료가 감옥 가는 건 할 수 없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판결 내리지 않겠어요?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인 시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대권 주자들이 특히 윤석열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1등, 2등 하시는 분 이걸 들고 나와야 돼요. 이상한 거 가지고 무슨 작게 오공 뭐 이거 가지고 공격하지 말고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나는 부정선거에 확신 가지고 있다. 이거 최소한 밝혀달라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토론해봐요. 판 끝난다니까. 부정 여론조사도 안 나와 그러면. 부탁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최재형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은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유승민하고 하태경은 배신자들이니까 길길이 뛸 거고 그 둘을 압도하는 토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치지 말고 1인 시위 갑시다. 이제 주말 다가오죠. 주말에 또 뭉치시죠. 네, 갑니다.